키스는 괜히에서 1회. 5년 고시생의 운명적 키스. 키스는 괜히에서 1회는 주인공 고다림의 짠내나는 현실을 비추며 그 막을 엽니다. 그녀는 5년째 노량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장기 고시생입니다. 과거 면접에서 학벌과 편부모 가정환경을 운운하는 면접관의 모욕적인 언사에 큰 상처를 받은 후 필기시험은 통과하고도 면접 트라우마 때문에 번번이 최종 문턱에서 좌절해왔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뿐인 여동생이 먼저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차마 5년째 고시생 언니로 참석할 수 없었던 다림은 동생의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짓말에 맞춰 결혼식 참석 대신 제주도로 도피성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드라마는 시작부터 M4 세대를 대변하는 듯한 주인공의 답답한 현실과 그로 인한 내면의 상처를 설득력 있게 그려내며 시청자들의 깊은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애써 현실을 잊으려던 그녀의 제주도 여행은 시작부터 꼬여버립니다. 하필이면 그곳에서 더럽게 헤어진 전 남자친구 김정권과 우연히 마주치고 만 것입니다. 심란한 마음에 혼자 술을 마시다 만취한 그녀의 눈에 한 남자가 바다로 뛰어들려는 듯한 모습이 들어옵니다.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한 절박함에 다림은 그를 구하겠다며 뒤에서 끌어안고 넘어지는 대형 사고를 치고 맙니다. 하지만 이는 그녀의 완벽한 오해였습니다. 남자의 정체는 유능한 경영 컨설턴트 공지혁. 그는 자살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으로 지혁은 팔목을 다치게 되고 그는 만취해 잠든 다림에게 병원비를 떠넘긴 채 유유히 사라집니다. 다음 날 여행 경비를 병원비로 날리고 수중에 단돈 10,000원만 남은 다림은 기적처럼 호텔에서 지혁과 재회합니다. 병원비를 내놓으라며 쏘아붙이던 그 결정적인 순간 또다시 전 남자친구 정권이 나타나자 다급해진 다림은 지혁을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속여버립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공교롭게도 지혁이 제주도에 온 목적이 바로 스타 개발자인 김정권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기막힌 우연을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다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정권이 참석하는 저녁 파티에 자신의 파트너로 동행해주는 대가로 병원비의 10배를 지불하겠다는 것. 동생 결혼 선물 하나 챙기지 못한 처지의 다림은 결국 이 아슬아슬한 계약 연애를 받아들입니다. 화려하게 변신한 두 사람은 완벽한 커플 연기를 펼치지만 정권의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결국 다림은 모든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지혁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춥니다. 1회의 대미를 장식한 이 장면은 앙숙이었던 두 사람의 관계가 한순간에 역전되는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늘 가벼운 만남만 추구했던 지혁은 다림과의 예기치 못한 입맞춤에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특별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늦었다는 듯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한 번만 더 하죠, 키스. 이 한마디는 짠내나는 고시생과 냉철한 컨설턴트 두 사람의 아슬아슬한 계약 연애가 걷잡을 수 없는 로맨스로 변모할 것임을 예고하며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감을 폭발시켰습니다. 키스는 괜히에서 2회. 엇갈린 운명, 충격의 면접 엔딩. 키스는 괜히에서 2회는 1회의 짜릿했던 키스. 그 이후의 격변을 숨 쉴 틈 없이 몰아붙였습니다. 전 남자친구 김정권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고다림의 기습 키스는 오히려 공지혁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정권이 스카우트건을 빌미로 다림을 협박하자 지혁은 주먹을 날리며 그녀를 구해내고는 저런 사람과는 어차피 일 안 한다며 쿨하게 위로합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림과의 키스로 가득 찼습니다. 가벼운 연애만 추구하던 그의 직진 고백은 거침없었고 두 사람은 곧바로 불같은 데이트를 거쳐 침대까지 직행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속도감은 다소 당황스러울 정도였지만 그만큼 지혁이 다림에게 강렬하게 빠져들었음을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꿈은 지혁이 샤워하는 사이 다림이 쪽지 하나 없이 사라지면서 악몽으로 변하고 맙니다. 하지만 다림이 그를 떠난 것은 단순한 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도피성 여행을 떠나왔던 제주도. 그 시각 서울에서는 그녀의 여동생 결혼식이 코인 투자 사기로 인한 사채업자들의 등장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동생 커플은 도주하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마저 쓰러지는 최악의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지혁에게 마지막 인사도 건네지 못한 채 급히 서울로 돌아온 다림은 5년차 고시생이라는 무거운 짐에 더해 어머니의 수술비와 경매에 넘어간 집, 그리고
동생의 사채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잔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결국 고시를 포기하고 밤낮 없이 치킨 배달을 비롯한 각종 아르바이트에 내몰리며 처절한 생존을 시작합니다. 한편 서울로 돌아온 공지영 역시 자신만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는 짧은 대화 속 단서만으로 다림을 찾아 헤매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치킨 배달부로 자신의 집에 온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던 중 국내 1위 육아용품 기업 내추럴 베베의 회장인 아버지 공창호가 그를 호출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외도로 마음의 병을 얻은 아내, 즉 지역의 어머니를 기업 이미지 때문에 이혼시켜주지 않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어머니를 이 지옥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그토록 거부했던 아버지의 회사에 입사하라는 제안을 결국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이복 누나 공지에는 아버지를 향한 복수심으로 회사를 차지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고, 지역의 등장이 거슬렸던 그녀는 그를 실패하게 만들 요량으로 경력 단절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마더 TF팀이라는 골칫덩어리를 그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렇게 각자의 벼랑 끝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던 두 사람. 빚을 감당할 길이 없던 다림은 가족 같은 친구 김선우에게 계약 아내이자 엄마라는 황당한 부탁을 하고 내추럴 베베의 육아맘 지원 프로젝트에 유부녀로 위장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회의 대미를 장식하는 충격적인 엔딩. 면접관으로 앉아있는 지역과 지원자로 그 앞에 선 유부녀 고다림.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녀를 최악의 상황에서 마주하게 된 두 사람의 경악어린 표정은 앞으로 이들이 겪게 될 파란만장한 운명을 예고하며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감을 폭발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처럼 고전적인 신데렐라 스토리의 계약 결혼과 사내 재회라는 필승 코드를 절묘하게 엮어낸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이 기막힌 오해와 역경을 딛고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